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조타의 김경섭입니다. 2월 10일 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중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특히 중국은 사망자와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도 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 확진자가 27명으로 그 수가 늘고 있어서 초비상에 걸렸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 발생이 돼서 우한 폐렴으로 불리고도 있는데요. 이 중국 우한시에서 초기 대응에만 실패하지 않았어도 전 세계를 이렇게 공포에 물들이진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최초 공개한 중국인 의사 리원양은 처음에 유언비어를 살포한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는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끝까지 환자를 돌보다 지난 7일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죠. 네,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나 메르스처럼 치사율이 높진 않지만 전염성이 강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요. 오죽했으면 집 밖은 위험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의 일상까지 바꾸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 때문에 정부는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에 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네. 자, 모쪼록 우리 모두 슬기롭게 대처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겠죠.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봅니다.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한파가 찾아왔었는데 주말부터 날씨가 풀려서 오늘 아침에도 춥다는 느낌은 들지가 않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전해주시죠. 네, 추위가 물러간 자리에 고농도 스모그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대전은 아직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오전 중에 대전을 비롯한 세종은 나쁨, 충남 지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 가운데 대기도 건조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개인 위생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대전 기온은 0.3도로 어제 아침보다 5도가량 높은데요. 한낮에는 10도까지 올라 3월 초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까지 충남 남부 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9도, 세종과 대전 11도, 논산 12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태안 10도, 부여 12도, 서천 11도로 전망됩니다. 물결은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포근한 가운데 수요일에는 건조함을 달래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일까요? 그동안 평범하게만 여겨졌던 우리의 일상들이 참 감사한 일이었다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밖을 나가기도 어렵고요. 또 외출을 하실 때는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마스크도 잘 착용을 해주시고 또 개인 위생 관리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니까 어쩌면 미세먼지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래요. 이 미세먼지가 그동안 우리를 많이 괴롭혀 왔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아예 지금 바꿔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안이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최대 고비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주말 많은 분들이 집에서 주말을 보내셨을 텐데요. 또 요즘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또 반려식물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공기 정화에도 좋고 심리적 안정도 돼서 저도 키우고 있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요. 이 반려식물, 초록색 식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 분명히 있죠. 자, 가족 여러분은 어떠신지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푸르른 우리 집, 이 반려식물 어때요? 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싱그러운 반려식물 사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마을 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장상아 리포터 요즘에 마을 탐구하느라 이곳저곳
곳곳을 다니고 계신데 뭐 개인 위생을 비롯해서 건강 관리 잘하고 있죠. 네, 예. 아무래도 많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도 구비를 해놓고 또 휴대용 그 손 세정제 그리고 비누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손 씻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그래요, 그럼요. 예. 저도 손을 몇 번을 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오늘 마을 탐구대장이 소개해 주실 곳은 특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 겨울을 보다 더 활기차게 보내는 곳 다녀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농한기가 시작될 무렵부터 17개의 마을들이 모여서 노래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꽃피는 봄이 오면 합창대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합창대회 준비로 떠들썩한 당진, 순성면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특별하고 의미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활기차고 신나는 겨울을 보내고 있는 곳, 당진 순성면으로 떠납니다. 농한기를 맞아 조용한 당진 순성면이 웬일인지 떠들썩합니다.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순성면의 작은 미술관. 우와! 싱그러운 봄이 내려앉은 듯한 아름다운 그림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이곳에 제가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면 단위에서 미술관이 3개가 있고요. 미술관의 방문객이 1년에 10만이 넘는 미술관이 여기 같이 있다는. 문화의 턱이 낮아지면서 그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하나의 삶 중심의 이제 문화가 있는 그런 작업들이 되고요. 근데 미술관이 살짝 시끌벅적한데요? 궁금하시면 가보시죠. 어디 이쪽으로 가면 될까요? 이쪽으로 나오시죠. 웃음소리를 따라 찾아간 곳은 미술관 옆 작업실. 순성면 마을 주민들이 모여 무언가에 푹 빠져 계시는데요. 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모두 모여서 지금 색칠 공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머머, 닮았네요, 어머님. 아, 이거 몰라요? 캐리커처예요. 행복한 추억들이 담긴 사진들을 주민들이 직접 그려본 건데요. 와, 솜씨들이 남다르죠? 짜자잔. 똑같지 않나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와. 볼수록 놀란 게 어쩜 이렇게 실력이 좋으세요?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저희 마을에 작가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좀 스케치랑 같이 도와주시면서 하게 됐어요. 취미생활로. 아, 작가님이요? 작가님 어디 계세요? 예, 작가님 여기 계셔요. 여기. 이분이세요. 안녕하세요. 공주에 거주하는 작가지만 이 미술관에 전시를 하게 되면서 순성면에 매료됐다고 합니다. 전에 여기에서 개인전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과 인연을 맺게 됐고 관장님께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신다 제안을 하셔서 봉사차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추억의 순간들을 회상하던 주민들이 가족 사진을 직접 그리게 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고 하네요. 나이 먹을수록 집에 있으면은 좀 공허한 마음이 들고 그러는데 여기 나와서 이런 거 배운다는 게 활기 있고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어렸을 때 해봤던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나이 먹어서 이렇게 또 하니까 새삼스럽고 재밌잖아요. 그리고 좀 취미 생활도 될 것 같고.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엄마 동경대 갑시다. 빨리 갑시다. 동영상 갑시다. 동경대? 일본인데? 같이 가요. 급히 떠나는 어머니들을 따라 찾아온 곳은 순성면의 봉소 1, 2 경로당. 어머, 이게 무슨 일이래? 주민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이유는 뭘까요? 일본 가서 시위하시려고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일본 동경대학이 아니고 우리 동네 경로당 노인대학 합창단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경대학이 우리 동네 경로당 노인대학 합창단 이 약자로. 아니 근데 합창단인데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요거는 왜 하신 거예요? 노래 가사에 있어요.
이게 뭐요? 묻지마. 알려주세요. 묻지마. 알려주세요. 묻지마예요. 아, 가사가 묻지마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오케이. 아우, 저는 안 알려주시는 줄 알고 너무 서운했네요. 아유.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너 같은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연놈의 숫자가 날아오네요. 세워라 가지를 말어라. 잘 들었습니다. 율동이면 율동, 흥이면 흥, 엄청나네요. 그리고 저는 이 노인대학에서 이렇게 교복까지 맞춰 입은 거는 처음 봐요. 우리 수선배 17개 불악이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합창대회가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 합창대회 위해서. 그럼 또 다른 마을 분위기는 어떨까요? 여기는 아무도 없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아이고, 어머니. 아니, 저 합창대회 한다고 해서 왔는데 아무도 안 계세요? 아,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연습하는 거라고요? 합창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끔씩 넣으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 또요? 어디? 나봐, 이러. 수줍은 듯 등장하는 거구의 어머님은 또 누신지요? 건강하신데요, 아주 체격이? 제가 한 체격해요. 잠시만요, 얼굴 좀 잠시만요, 의심이 되는데. 네. 남자분이셨어. 제가 우리 마을의 히든카드 여장 남자입니다. 끼 많은 봉소 1위 주민들 덕분에 깨알 웃음 선사하는데요. 과연 이 마을의 노래 실력은 어떨까요? 안 힘드세요? 아, 힘은 드는데 재밌어요. 공소 1위 화이팅! 세 번째로 찾아간 마을은 어르신들이 많은 장수마을 나산리입니다. 노래와 같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는데요. 와, 안녕하세요. 와, 여기는 호박에다가 고급스러운 스카프까지 다들 맞추셨나 봐요. 아, 50만 원씩 주고 맞췄어요. 촌에서 돈 넘는데 거금 들여서. 명품인데, 완전? 그렇게 좋아? 응. 내가 하나 선물 줄까? 가져가는 건 안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사실은 사과 선물에 보재기로 싸운 거야. 한번 해고 가. 아, 이거 우리 집에도 있어요. 아니, 그거보다 이게 더 좋아. 아이디어만큼은 이게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신나게 새가 싹을 살아요. 둥글게 사랑해봐요. 와, 어머님, 여기 호박이 무거워요. 생각보다 무거운데 어떻게 이렇게 들고 춤을 추셨어요? 노래도 부르고 운동도 되고 건강에 아주 좋아졌어요. 진짜 옛말대로 도랑치고 가지 잡고 정말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되고. 무료했던 농한기 함께 모여 아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주민들. 활력이 넘쳐납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대회 준비하는 모습을 쭉 지켜보셨잖아요. 네. 어떠세요? 변화가 느껴지세요?
마을 회관에서 항상 그냥 누워 계시고 고스톱 치고 계시다가 노래 교실을 하니까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시고 굉장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얼굴이 밝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 얼굴만 쳐다봐도 제가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엄마들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하걸랑요. 주민자치회의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활기찬 겨울을 보내고 있는 순성면 어르신들. 덕분에 마을이 더욱 젊어지는 듯 했습니다. 순성은 순할 순자를 씁니다. 그래서 순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정도 넘치고 또 뭔가에 마을 의제를 놓고 응집력이 좋아서 저희 주민자치에서도 앞으로도 참여하고 웃고 즐겁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좀 더 젊은 순성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네 지역 주민들이 처음에는 좀 서먹하게 생각을 했지만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다 보니까 좀 흥이 난다고 해야 되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자리에서 박수치고 웃으면서 표정을 밝아졌잖아요. 그런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몸과 마음이 굉장히 건강하시고 일만 하시다가 이제는 행복한 얼굴이 보여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젊은 저희도 그런 저희 어르신들처럼 행복하게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습니다. 여유로운 농한기에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즐겁고 행복한 인생. 봄이 오는 3월이면 합창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온 마을에 행복한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는 지금처럼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순성면이 되길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 어르신들의 열정이 화면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네.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건강하게 보이시는 거겠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춘성면이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농한기만 되면은 살짝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 이 합창대 준비를 하면서 활력도 되찾고 또 마을 주민들 간의 단합도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앞서 그 캐리커처 그리는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르신들이 사실 학창 시절 이후에 무언가를 그리고 색칠하는 게 처음이셨을 텐데요. 굉장히 재밌어 하시고 또 작품을 완성하니까 성취감도 들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미술관 전시가 끝나면 이 의미 있는 캐리커처 작품들이 면사무소 민원실에도 전시가 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 꽃피는 봄이 오면 순성면 합창대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더욱 기대가 되는데 이 합창대회 역시 주민들이 처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모쪼록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또 하나의 행복한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풀고 상식도 쌓아보세요. 네. 자, 계속해서 장상아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잠들어 있던 뇌를 저와 함께 깨워보실까요? 이 첫 번째 문제는요. 방금 전에 마을 탐구 생활 재밌게 보셨다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여러 사람이 성부를 나눠 서로 화성을 이루면서 다른 선율로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선창, 2번 합창, 3번 재창. 네. 첫 번째 문제인 만큼 몸풀기 네.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쉽죠. 예. 네, 합을 맞춰서 그렇죠. 노래를 합을 부르는 거 맞춰서 있습니까? 저희들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호흡 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선창, 합창, 재창 중에 어떤 걸까요? 쉬워서 이 정도 힌트만 드려도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합창이죠.
합창은 다성악곡의 각 성부를 각각 2사람 이상이 맡아서 부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소리의 성질에 따라 어린이 합창, 남성 합창, 여성 합창, 혼성 합창 등으로 나뉘며 아카펠라는 무반주의 합창 형태를 말합니다. 네, 이 당진 수성면의 어머니들이 그 합창에 안무까지 더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막 이렇게 흥이 나더라고요. 묻지 마세요. 저도 함께 하고 싶은데 올 3월에 있을 이 합창 대회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노지에서 활동해 결구 형태를 취하지 못하고 잎이 펼쳐진 상태의 배추로 주로 겉절이나 무침으로 요리해 먹는 이 채소는 무엇일까요? 1번 봄동, 2번 쌈추, 3번 양배추. 네. 이 채소의 이름만 들어도 정말 봄이 성큼 다가온 기분이 드는데요. 그럼요, 예. 이 새콤달콤한 겉절이도 맛있는데 저는 이것으로 만든 그 된장국도 좋더라고요. 네. 저도 그 말 하려고 했어요. 이것으로 만든 구수하죠. 된장국. 네. 그렇죠. 봄이 오는 그 맛을 느낄 네. 수가 있는데 말하다 보니까 참 먹고 싶네요. 자, 여러분 봄동, 쌈추, 양배추 중에 어떤 것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봄동이죠. 봄동은 겨울에 파종해 봄에 수확하는 배추로 일반 배추와는 달리 잎이 옆으로 퍼져 있으며 일반 배추보다 단맛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삭한 식감의 봄동은 비타민과 황산화 물질이 풍부해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뭐 말씀대로 이 봄동은 이 봄을 대표하는 채소 중에 하나이고 네. 또 겨울철 입맛을 잃었을 때 그 입맛을 살려주는 좋은 먹을거리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봄동, 저는 겉절이가 참 상큼 달콤 좋던데 네. 이 겉절이로 입맛을 살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봄동 겉절이. 예.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볼 텐데 세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이 건조한 겨울철에 가습기 사용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와 관련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가습기를 사용할 때는 수돗물이 아닌 정수기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정수기물. 아무래도 이렇게 여러 번 걸은 물이기 때문에 네. 더 깨끗하잖아요. 예. 네. 근데 너무 깨끗해도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너무 깨끗해도 그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정수기는 사실 저희는 물 마실 때만 네. 사용을 하고요. 가습기에는 그 물을 넣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을 하시나요? 자, 문제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가습기는 정수기 물보다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정수기 물은 수돗물과 달리 염소 등 소독 성분까지 제거돼 있어서 오히려 세균 번식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습기 물통은 따뜻한 물이 저장되는 만큼 세균 번식이 쉬워 가습기를 매일매일 세척하고 물을 자주 갈아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네. 이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책으로 가습기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올바른 가습기 사용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예방하고 건강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향해 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시죠. 네, 네 번째 문제. 대전을 비롯해서 충남, 세종에 사는 분들이라면 아주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대전을 대표하는 녹음공원이자 도시자연공원으로 대전의 중심부 남쪽에 솟아있는 산은 어디일까요? 1번 보문산, 2번 백두산, 3번 설악산. 자, 어디일까요? 네. 이 산은 또 대전의 보물 같은 곳이잖아요. 그럼요. 예. 또 이 봄이 성큼 다가오면 날도 풀리고 산행이 그렇게 몸에 좋다는데 언제 저는 이제 마을 탐구대장 데리고 이곳으로 산행을 한번 가야겠습니다. 네, 이곳으로 소풍 간 분들도 참 많았을 텐데 네,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보문산이죠. 보문산은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을 포함해 11개 동에 걸쳐 있는 산입니다. 보물이 묻혀 있다고 해서 보물산이라고 불리다가 보문산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보문산 녹음은 대전 팔경의 하나로 꼽히는데요. 산자락의 사정공원과 산 서쪽에 자리한 뿌리공원 또한 나들이 장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 대전 시립박물관에서는 이 보문산을 비롯해서 대전을 대표하는 산과 하천, 그리고 대전의 발전사까지 쉽고 재미있게 배워볼 수 있는 대전 유람 어린이 체험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발걸음을 옮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문제 주세요. 네, 벌써 마지막 문제네요. 이번 문제는 문학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실까요? 3, 2, 1. 역경과 고난을 이겨낸 한 소녀의 성장기로 작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인공의 역경을 생생하게 그려낸 여성 작가 프랜시스 버넷의 소설은 무엇일까요? 1번 빨간 머리엔, 2번 비밀의 화원, 3번 소공녀. 자, 어떤 걸까요? 네. 저는 예전부터 이 책 제목을 딱 이렇게 들었을 때 항상 그 서울, 중구 이 동네 이름이 함께 이렇게 떠올라요. 연상이 되더라고요. 네, 서울, 중구 이 동 이름이 명동 옆에 있는 그 동 있잖아요. 이 동을 항상 떠올라요. 말을 하면은 너무 쉽게 힌트를 주는 거라 다들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빨간 머리엔 비밀의 화원, 소공녀 중에 어떤 것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소공녀죠. 소공녀는 아동소설로 유명한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의 대표적 소설로 부유했던 한 소녀의 극적인 삶을 통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풍부한 상상력과 올바른 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퀴즈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앞서 그 당진 순성면 합창대회가 또 봄에 열릴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또 발빠른 마을탐구대장이 또 합창대회 한번 다녀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초대해 주시면 갈 건데요. 묻지 마세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만하세요. 자, 지금까지 장상아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대구가 최근 미래형 자동차 성장 산업을 선택하면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자율주행차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운전자 없이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자동차 이야기 상상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 이야기 만나러 화면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운전자 없이 하늘을 날고 다양한 기능으로 중무장한 특이한 겉모습까지 상상 속에 존재하는 미래의 자동차들. 영화에서 봤던 게 실제로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미래차들보다 그 이상의 기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 기술과 자동차가 만나 도로 위에 새로운 길을 엽니다. 도심 속에서 우리가 꿈꿔왔던 미래 자동차 상상도가 현실 속에 그려지는데요. 그중에서도 운전자 없이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자동차들. 상상이 아닌 현실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나봅니다. 신성장 산업으로 미래형 자동차 산업을 선택한 대구. 차세대 산업에 발맞춰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한 대학교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도로 위에 혁신을 만들어갈 친구들인데요. 저희는 특별한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에 문을 연 자율주행차 융합기술연구소. 자동차의 새로운 영역이 될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영역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교수들과 학생들로 구성된 연구원들이 미래 자동차의 새로운 모델을 연구 중인데요. 지역의 자율주행 기술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실차 위주의 자율주행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동차 회사에서 실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시던 분들이 4분 오셔가지고 함께 지금 연구 개발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실차 교육도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들어보고 실제 구동시켜보면서 많은 현장 감각을 익히고 있습니다.
연구소 내에는 총 5대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는데요. 먼저 소개할 자율주행 자동차는 연구소 대표 삼총사 조소형 전기차. 차량 스스로 주변을 탐지해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셔틀버스인데요. 주행 테스트를 마치면 학생들 통학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연기관에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승용차까지. 이 팀의 기술 대단하죠? 일반 시중에 지금 현재 자율주행 차량들은 카메라로 차선을 보고 쫓아가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차들은 실제 이 지역의 정밀한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가 있으면 실제로 차선이 보이지 않아도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심지어 굉장히 자율주행이 잘 됩니다. 그래서 레벨 3에 준하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벨 3? 도대체 무슨 레벨인가요? 먼저 레벨 2부터 설명을 드리면 그 시중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자율주행 기능 같은 경우에 차선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따라가는 차량이 그런 것들이 지금 레벨 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 정도고요. 운전자가 항상 그 핸들을 잡고 있고 다만 운전자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벨 3부터는 이제 지도가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이제 주행을 차량이 알아서 합니다. 하지만 차량이 스스로 운전하지 못하는 구간이나 뭔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구간은 운전자에게 요청을 하면 운전자가 언제든지 대신 운전을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레벨 3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운전자 대신 자동차가 알아서 도로를 달린다는 건데요. 레벨 3에 빛나는 자율주행 자동차, 그 운전 실력 한번 볼까요? 자동차 스스로 핸들을 조정하며 거침없이 주행 중인데요. 정밀 지도라는 걸로 이제 통해서 이제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 지형지물이나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지형지물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다 센서라는 센서로 이제 지형을 인지하고 판단해서 이제 가감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핸들 위에 있어야 할 운전자의 손은 갈 곳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전방 장애물 감지부터 가감 속도 알아서 척척. 지금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가고 있잖아요. 네네.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제 대형 버스를 보고 이제 멈췄다가 가주는 그런 로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아서 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웬만한 초보 운전보다 똑똑하네요. 네. 운전자 도움 없이 성공적인 드라이브를 마친 자율주행 자동차. 안전 운행은 물론 최고의 주행이었는데요. 여기에 숨은 주인공들, 바로 방학까지 반납한 학생 연구원들입니다. 곧 있을 자율주행 경진 대회는 물론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미래 자동차 개발팀이 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미래,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미래의 자동차,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대구시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을 직접 운행하고 있었는데요. 도로를 달리는 특이한 모양의 차 한 대. 아니 선생님, 이 차는 뭔가요?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운전석이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버스에 운전석이 없다는 황당한 한마디. 그렇다면 지금 바로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좌우, 우, 위, 아래 어딜 둘러봐도 찾을 수 없는 운전석? 이것이 바로 미래 자동차 스타일. 이 차량은 수성 알파시티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사람이 운행하지 않고 자동으로 운행하는 100% 전기차입니다. 작년부터 일반 시민분들께 체험 시승을 제공하고 있는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운행 중인 자율주행 버스. 영광스럽게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곳 수성 알파시티와 세종시에서만 운행 중인데요. 과연 운전석도 없이 어떻게 도로를 달리고 있는 걸까요? 이 차에는 정밀 지도라고 해서 주변의 상황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GNSS라고 하는 차량의 위치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천장에 있는 라이다가 주변에 있는 사물이나 사람, 자동차 등을 파악합니다. 앞차에 관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멈추거나 혹은 신호등을 보고서 서거나 아니면 출발하고 주변의 상황들을 파악하면서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이곳 수성 알파시티는 자율주행 차량 전용 도로가 아닌 일반 차량이 함께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마침 큰 트럭을 만난 자율주행 버스. 센서가 트럭을 감지하고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바꿔서 적정 거리와 속력을 맞추는데요. 함께 달리는 일반 차량을 정확히 구분해냅니다. 그리고 장애물 앞에서는 안전하게 정지, 똑똑하게 운전하죠. 저희가 실제로 운행하면서 앞쪽에 차들이 끼어들거나 보행자분들이 생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직접 운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멈출까? 자율차가 이게 정말 멈출까? 걱정도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시스템을 타보면서 굉장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마침 승객들이 자율주행 버스에 탑승합니다. 승객들을 태우고서 일반 버스처럼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전혀 불편함 없이 운행되죠. 이렇게 운전자가 필요 없는 형태는 레벨 4단계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신호등이나 레인 앞에서 딱 멈추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운전한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하니까 이것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 곡선 돌 때도 그냥 진짜 그 레인 딱 맞춰서 자연스럽게 도니까 기술이 많이 좀 발달됐구나라는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자율주행 버스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의 대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관제센터입니다. 도로 정보와 시스템 통제는 물론 다양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더욱 똑똑한 자율주행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구 알파시티에 오셔서 직접 자율주행 셔틀을 체험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자율주행 셔틀이 향후에는 일반 시민들도 쉽게 접하고 어느 곳에서든 어떠한 환경에서든 자율주행 셔틀을 돌아다니게 하며 생활에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 자율주행 셔틀 많이 이용해 주세요. 앞으로 신성장 산업이자 미래형 자동차의 핵심이 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더 이상 영화 속 상상이 아닌 현실이 돼 도심 속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기술 발전이 참 놀랍죠? 네. 이 기술의 단계가 5단계로 나뉘는데 조금 전 마지막으로 보셨던 수성 알파시티를 달리는 자동차 버스가 4단계라고 합니다. 4단계라고 하면은 스스로 시동을 걸고 주행하면서 주차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말 미래 도시를 보고 온 것 같은데요. 대구에서 운행 중인 3단계는 학생들이 만들어낸 성과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전국 자율주행 대학생 경진대회도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입춘이었는데 입춘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한파가 찾아왔었습니다. 이제는 날씨가 풀려서 활동하기 괜찮아졌는데 그래도 아직 겨울은 겨울이잖아요. 그럼요. 이 겨울에는 저는 항상 뜨끈뜨끈한 국물 요리가 떠오르는데 어떻게 이경림 씨는 어떤 국물 요리를 좋아하나요? 저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다른데요. 오늘은 좀 갈비탕이 생각이 납니다. 갈비탕? 네, 왜냐하면 화천에 가시면요. 이맘때면 맛있는 요리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뜨끈한 갈비탕부터 그리고 퓨전 중화 요리까지 만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 화천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뜨끈한 국물 당기시죠? 든든한 한 끼 간절하시죠? 추울 때 먹으면 더 맛있는 겨울나라 화천의 뜨거운 메뉴들 지금 소개합니다. 아니 날씨한테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아니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개구리들도 겨울잠에서 깼다고 하잖아요. 다시 들어가야 돼. 다시 겨울잠을 자야 해요. 아니 갑자기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졌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감기를 조심하시려면 뜨끈한 맛있는 걸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화천에 왔는데요. 화천에는요 맛있으면서도 뜨끈한 음식들이 많다고 합니다. 화천 먹방 투어 지금 함께 가시죠. 아름다운 풍경과 청정수지를 자랑하는 화천군 감동면 8호. 짹짹 춥고 허울 땐 8호로 오세요. 짹짹. 이곳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보양식이 있다는데요. 와, 여기 식당 맞나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멋진 예술약품과 골동품들이 마당부터 식당 안까지 한가득. 사장님이 어떤 분일지 궁금해요. 일단 음식점 분위기가 달라요. 골동품도 있고요. 뭔가 되게 오래된 전통 맛집인 것 같아요. 이거 뭔지 아시나요? 블루리본 서베이라고 일명 한국의 미슐랭 가이드 인증서 같은 거라고 합니다. 추워. 너무 추워. 진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 추워. 사장님! 따뜻한 거 한 그릇 주세요. 이런.
우리 귀여운 아가씨가 많이 주우신가? 사장님이 분위기가 있죠? 따뜻한 한 그릇이 이만큼의 사랑이에요. 어죽탕이요. 사랑이 가득하신 로맨틱가이 사장님. 뜨거운 가슴으로 8호호에서 잡은 물고기 손질을 시작하십니다. 손질한 고기는 5시간 동안 푹 삶은 다음 이렇게 맷돌기계에 곱게 갈아주는데요. 이게 바로 보약입니다. 붕어하고 민물새우하고 산천어 고기를 주로 쓰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과가지고 이것을 이제 가는 과정이죠. 물고기를 곱게 그래서 이제 원액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8호에 건강이 농축된 어죽은 솥으로 옮겨 각종 향신료를 넣고 보글보글 끓여주는데요. 물고기가 강의 맛이라면 이 비법 소스는 산의 맛. 이거 한약재입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비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단 잡내를 좀 잡아주는 형식으로 제가 사용하는 한 12가지 들어간 약재 액기스입니다. 자, 이번엔 건강을 위해 맛을 첨가할 차례입니다. 뚝배기에 1인분씩 옮겨 담아 가진 양념과 함께 끓여내면 영양 만점! 청정 대자연의 맛 어죽탕 완성이요. 일단 들어가는 재료 자체가 좋으니 기대가 되는데요. 한 숟가락 떠 넣는 순간부터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다 갈아 넣어서 그런 거지. 물고기가 씹히고 그런 느낌은 없고요. 그렇죠. 예. 아니 여기에 몸에 좋은 거 일단 다 들어간 거잖아요. 8호가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죠. 모든 재료가 이 국물에 다 녹아 있다고 봐야죠. 이 어죽이 단지 뜨거워서 몸을 데우는 게 아니라 영양이 풍부해서 몸속에 보일러를 켜주는 느낌입니다. 한마디로 신선의 한 끼. 화천에서 이렇게 어죽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올해 꼭 20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요리를 해오시면서 사장님만이 난 꼭 이것만은 지킨다 뭐가 있을까요? 성실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할 만한 손님하고의 관계 그리고 이 매장에 대한 애착, 표현 이런 걸로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8호의 자연예지와 강가에 정착했다는 사장님. 대자연의 일부가 되어 8호의 맛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어죽탕의 감동이 소화될 때쯤 두 번째 맛집을 찾아 화천 읍내로 왔습니다. 제가 기분이 울적할 때 친구나 가족들이요. 연희야 고기 먹으러 갈래? 요 한마디면 저는 싹 풀리더라고요. 저한테 고기는 운명 같은 존재인데요. 8호에서 물고기를 먹었다면 이번에는 육식을 먹어야겠죠. 여기입니다. 내 배를 채워줄 곳. 한눈에 보이는 시선 강탈 메뉴 왕갈비탕. 이 가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라고 하는데요. 마침 주방에선 육수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근데 한약방도 아니고 이게 다 뭐예요? 무, 파, 양파, 고추씨, 여기 20가지 저희가 건강식에 좋은 냄새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꼭 많이 넣어야 돼요? 아무래도 여러 이제 손님들한테 줄 수 있을 때 이제 고기라는 곳에서는 잡냄새도 있고 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이제 잡냄새도 잡고 건강식이 돼야 되니까 건강에 필요한 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비켜요 비켜 고기 들어갑니다. 뼈 마디마디 살이 잔뜩 붙어있는 갈비는요 야들야들해질 때까지 푹 삶아줍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고기가 있나니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1시간 정도 푹 끓이면 맛있는 갈비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뚝배기에 큼직한 갈비를 3대나 넣고 진국 육수를 채워 바글바글 끓여주면 속이 든든 감기 걱정 뚝 푸짐한 수제 왕갈비탕 완성이요. 우와 고기 실화인가요? 이거 만화 속에나 나오는 고기 아니죠? 이럴 땐 뼈를 잡고 뜯어주는 게 예의죠. 고기 뜯방 시작합니다. 나 전 세계 육식 동물이었나 봐요. 맛있어요. 어떡해. 너무 부드러워요. 여러분 저 오늘 갈비로 또 맞았어요. 분명히 한 그릇인데 갈비가 이렇게 많다니까요. 어쨌든 발골 성공했습니다. 요새 추운 날씨
요거 한 그릇이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푸짐한 상을 손님들에게 대접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갈비탕을 주실 때 사장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요즘 시대적으로 많이 서로가 이제 피곤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주는 음식이니까 푸짐하게 넉넉하게 줌으로써 드시는 분들도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뭐 착한 가격으로 해서 많은 양을 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푸짐하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사내면 사창리로 갑니다. 화천에 이렇게 맛집이 많을 줄이야 몰랐는데요. 세 번째로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슬슬 3차전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일단 주문부터 해야겠다. 사장님, 핫한 짬뽕하고 짜장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웍에 기름을 두르고 재료를 볶기 시작하는 사장님. 이건 뭐 평범한 중국집 아닌가요? 그런데 잠깐 딱 걸렸어. 이거 뭐예요? 지금 뭐 뿌린 거예요? 비법 소스죠? 맞죠? 까만 액체 쓰는 거는 어떤 거예요? 이게 에스프레소 원액입니다. 네? 커피를 넣는다고요? 저희가 이제 후라이팬의 새냄새랑 고기의 잡냄새를 이 에스프레소가 잡아줍니다. 잡내 없이 깔끔하게 볶은 재료를 진한 짜장 소스와 함께 부글부글 끓이면 끝이 아니죠. 돌판 해물짜장의 활용점정. 자글자글 끓는 소스 위에 소복히 덮인 치즈잎을. 와, 이럴 땐 비주얼 깡패라고 합니다. 짜장파가 있다면 짬뽕파도 있는 법. 이번엔 매콤함을 듬뿍 추가한 볶음 짬뽕 들어갑니다. 감칠맛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장님만의 수제 비법 조미료를 넣어주고 짬뽕에서도 빠질 수 없죠. 불맛 가득 품은 고소한 치즈잎을 덮어주면 식지 않는 열기, 식지 않는 행복. 돌판 짜장과 짬뽕 대령이요. 지금부터 아무 말도 시키지 마세요. 제 입은 먹는 일에만 집중할 겁니다. 묘하게 잘 어울리네요. 드시는 분들은 치즈랑 짜장이 이렇게 만나면 느끼하다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느껴지잖아요. 네, 저희는 기름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이제 기름 양과 치즈가 만나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오, 이거 괜찮다. 이번엔 치즈 볶음 짬뽕. 이 조합은 100%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매콤함과 치즈가 굉장히 원래 잘 어울리는 거 다들 아시죠?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에게 인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남녀 그 젊은 층도 되게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또 군사 지역이다 보니까 젊은 군인분들, 커플분들 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셔서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패기 넘치는 젊은 사장님의 꿈이 담긴 특별한 퓨전 요리. 그 열정이 전해져서 손님의 마음도 덩달아 뜨거워지나 봅니다. 청정한 자연 속에 건강한 식재료와 얼지 않는 푸짐한 인심, 또 손님을 생각하는 뜨거운 정성까지 추워서 더욱 맛있는 화천의 맛집들 꼭 한번 들러보세요. 네, 이 에스프레소와 치즈가 들어가는 중화 요리 상상이 안 가는 음식 궁합이기 때문에 그 맛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네. 아, 그리고 그 갈비탕, 특대형 갈비대에 한약재까지 들어갔으니까 몸보신 제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럼요. 또 몸보신 하면 이 음식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8호에서 잡은 물고기를 5시간 동안 푹 끓인 어죽탕. 원기 회복에도 좋고 또 정성이 가득 들어가니까 더욱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군침 돌죠. 예. 자, 늦깎이 추위를 잡는 화천 겨울 음식 삼총사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추위가 물러가니 다시 미세먼지가 걱정입니다. 대전은 아직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오전 중에 대전을 비롯해 세종은 나쁨, 충남 지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지속겠습니다. 이 가운데 대기도 건조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개인 위생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대전 기온은 1.9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 정도 높은데요. 한낮에는 10도까지 올라 3월 초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하늘은 맑겠는데요. 아침까지 충남 남부 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9도, 세종과 대전 11도, 논산 12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당진 10도, 부여 12도, 서천 11도로 전망됩니다.
물결은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포근한 가운데 수요일에는 건조함을 달래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시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푸르른 우리 집, 이 반려식물 어때요? 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8099번님, 저희 집의 식물들입니다. 잘 크고 있습니다. 식물들아, 지금처럼 쭉쭉 자라다오. 그리고 바이러스도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반려식물들에게 대화를 많이 걸면은 더 쑥쑥 잘 자란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잘 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다 알아들어요. 네. 예. 5646번님, 안방 냉장고 위 베란다에 삭막한 겨울에도 튼튼히 잘 자라고 있는 나의 사랑, 우리 집 하초들입니다. 싱그럽죠? 네. 이 댁도 대화를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니까요. 예. 화초들이 아주 그냥 잘 자라고 있네요. 네. 0392번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지만 다육식물이 있어서 쾌적한 느낌이 듭니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방 안에 식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말 식물원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와. 예, 기분이 그냥 확 좋아지겠어요. 네. 초록색을 보면은 더 기분이 업된다고 하잖아요. 예. 7813번님, 갑자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걱정도 많이 되고 일상생활에 제약이 많은데요. 실내에서 키우는 반려식물이 있어서 쾌적한 공기를 주고 생활에 활기마저 불어넣어주네요. 예. 굉장히 큰 식물을 키우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0899번님, 저희 집 예쁜이 다육이들입니다. 제가 아끼는 녀석들이죠. 보고만 있어도 정말 힐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작은 다육식물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앞선 분처럼 네. 좀 큰 반려식물 좋아하는 분들도 그러니까요. 계시고. 예. 0155번님, 거실과 베란다에서 잘 살아남아준 이 초록빛 식물들을 보면 식물에게 고마워집니다. 덕분에 우리 집에 생기가 도는 듯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잘 살아서 자라주면은 뭔가 이렇게 생명력을 우리가 또 느끼면서 그래, 나도 좀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이런 또 동기부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7471번님, 푸르름과 함께 꽃까지 피어서 기쁨 2배로 행복합니다. 이 아이들만 보면 바이러스에 대한 스트레스도 사라집니다. 네.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반려식물이겠죠. 네. 예. 자, 가족 여러분들 그 댁을 보니까 이게 식물원인지 집인지 반려식물 많이들 키우고 계시네요. 네. 예, 좋아 보입니다. 예. 네, 저희도 좋은 에너지 많이 받았고요.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9회 들꽃과 사람들 전시회 야생화 사진전이 16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생물탐구관에서 계속됩니다. 도자기 색을 입다 중국 단색 도자기전이 28일까지 성천문화원에서 이어집니다. 2020 새롭게 걷다전 가치의 가치가 17일까지 대전 MBC 갤러리 M에서 계속됩니다. 고암 이응로의 사생과 소묘, 해방 공간에서 1950년대가 5월 31일까지 홍성 이응로 집에서 이어집니다. 의서 치유의 기록 전시가 3월 31일까지 천안박물관 기획 전시실에서 계속되고 제4회 책 읽는 세종 어린이 축제 사전 프로그램인 10만냥 서단위를 부탁해가 5월 23일까지 세종시 공공도서관에서 이어집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지역의 다채로운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에서는 막바지 겨울을 알차고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도산서원에서 아침마다 한자 공부를 즐기고 은빛으로 반짝이는 빙판위를 달리며 겨울 레포츠를 즐기는 신나는 이야기. 화요일 아침이 좋다에서 만나보세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치료제와 백신제가 없어서 개인 위생만이 최선의 방역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이 세균이 쉽게 증식하거나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물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또 최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개인 텀블러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것도 관리를 잘 안 해주시면 세균과 곰팡이가 많이 증식을 한다고 하고요. 또 우리 집에 있는 그 주방에서 쓰는 수세미에 가장 많은 세균이 번식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모쪼록 이번 한 주도 기침 예절, 개인 위생 철저히 신경 쓰시면서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를 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